버거베이트에서 버거를 만드는 김홍현이라고 합니다. 미국인 유튜버 중에 오스틴이라는 저희 버거베이트를 좀 좋아해주는 팬 중에 한 분이세요. 미국에 돌아가기 전날 마지막 식사로 버거베이트를 방문을 해주셨는데 미국식을 요리하는 이 한국인으로서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햄버거는 고기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자극적인 소스들로 만들어져 있는 햄버거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이 프레임을 고기 요리다라고만 바꿔도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디까지가 수제버거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도 많이 던지고 있는데 버거를 손으로 조립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패티를 매장에서 만들어내는 건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육가공 회사인 카길의 자회사인 엑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엑셀 소고기를 사용하고 있고 소의 이제 성장에서부터 도축, 가공까지 이 철저한 시스템 안에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뉴욕의 피터루거나 BLT 같은 스테이크하우스에서도 엑셀의 소고기만 사용을 하고 있고 도축돼서 급속 냉동된 고기를 원육으로 받아서 하루 전에 영하의 온도에서 천천히 해동을 시킵니다. 칼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소고기의 온도에서 민석이라고 하는 그 고기를 가는 기계에 들어갈 크기로 자르고 부위마다 가는 횟수가 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고기의 식감과 질감과 맛에 도달하기까지 패티를 가공하는 게 버거베이트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고 대학교 때는 음악을 전공을 했었어요. 돌발성 난청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신학과로 전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선교를 나가게 됐었어요. 코로나 시기 때 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처갓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공주시 유구읍이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처형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저랑 같이 아이템을 상의를 하게 됐고 처형은 처음에 만두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만두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이 시골 마을에 손으로 만든 만두를 몇 개나 사 먹어줄까 이런 생각들이 저는 있어서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마침 대한민국에 손에 꼽는 버거집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레시피를 좀 받아서 버거집을 운영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가진 레시피를 너한테 알려주면 너가 만든 브랜드의 버거가 아니지 않냐 이런 도전을 줘서 이미 처형은 햄버거 가게라고 그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한 상태라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안에 오기도 좀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레시피들을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책들도 구매하고 유튜브나 구글 같은 곳에서도 오리지널 레시피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인터넷 검색해서 만들었다고? 라고 생각되어 보니까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맛있는 미국식 버거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들은 이미 교과서처럼 다 나와 있습니다. 쉑쉑의 자서전에도 고기의 블렌딩이 실려져 있을 정도로 이미 좋은 버거를 만드는 소스들은 다 오픈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창조적인 햄버거를 만들어낸 그런 브랜드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한국화되지 않은 진짜 미국 맛을 표현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최대한 가감 없이 실행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햄버거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알려드려도 손이 너무 많이 가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읽는 그림책에도 보니까 정크푸드의 대표적인 대명사로 햄버거를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버거 베이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 중에 하나는 베이트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집밥 같은 햄버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햄버거를 먹일 때 몸에 해로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버거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틀니를 사용하시는 93세 할머니께서 버거를 먹으려고 오셨어요. 기력이 딸리거나 힘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와서 햄버거를 드시고 가시거든요. 저희 딸도 8살인데
딸도 버거집에 방문할 때마다 거의 매번 햄버거를 먹는 편이고, 실제로 내 딸과 내 할머니가 드시는 버거라고 생각을 하면 재료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벨기에에서 자체적인 농장에서 철저한 시스템으로 길러진 100% 논 GMO 감자 고구마 튀김을 유통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소금은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코셔스 소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소금이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 유통되는 일반 꽃소금과 대비하면 한 10배가량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맛이 없고 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해주는 좋은 짠맛을 내기 때문에 이 소금만 고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버거집 오픈했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버티는 시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가장 힘든 거는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매출에 따라서 내 기분이 바뀌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고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유혹도 있고, 좀 더 편하고 쉽게 가려는 그런 유혹들이 늘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안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치를 지키는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됐고, 진짜 골목에서 하루에 2개 팔고 3개 팔고 이랬던 버거집이 1년도 안 돼서 200개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매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저한테는 결론에 도달한 거는 적어도 나한테 손님은 왕이 아니다. 근데 이 버거집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왕의 손님이다. 왕의 손님을 대접할 때는 하나도 허투루 나갈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버거를 쓰레기통에 버릴지라도 그런 저만의 약간 철학이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그 디테일이 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굽고 있는 패티 위에 치즈를 올리면 치즈가 멜팅이 되거든요. 치즈 모서리가 있는 4가지 위치 중에 어느 곳으로 치즈가 예쁘게 멜팅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바쁜 와중에도 가장 예쁘게 멜팅된 부분이 손님한테 먼저 보이게 위로 놓는 편이거든요. 처음 버거를 받으셨을 때 햄버거다, 딱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게끔 그런 디테일. 버거베이트라는 브랜드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도전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브랜드를 같이 이끌어 나갈 좀 친구들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돈이 있어서 호기심에 버거집을 운영해보고 싶은 분들 말고, 이 진정성이 있고 이 가치를 지속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는데, 친한 동생이 버거집 운영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도안점을 그 친구에게 양도하고 저는 둔산동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도안점, 월평점 사장님들이랑 모여서 버거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브랜드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칙필레라는 치킨 샌드위치 브랜드가 있어요. 국내에는 크라이 치즈버거, 자신들만의 어떤 가치를 고수하고 좀 지켜나가는 데 더 집중을 하는, 단순하게 매장 늘리기에 급급하지 않고 가치 전달을 우선시하는 이슈를 계속 만들어가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버거베이트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진짜 버거를 만드는 버거집이고 싶고, 여전히 고객님들한테 좋은 버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버거집이 되고 싶습니다.